2003년 2월 18일 3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지하철 참사. 그 이후 13년여 만인 오늘 2.18 안전문화재단 사무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이 점차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석 벌초나 성묘길에 나서는 분들, 올해는 말벌의 활동이 왕성하고 멧돼지도 자주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추 최대 주산지인 경산에서 대추 열매가 찢어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열과 현상이 심각해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2003년 2월 18일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날입니다. 참사 13년 만에 2.18 안전문화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안전문화재단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추모 사업과 안전 관련 활동을 도맡아 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첫 소식 김은혜 기자가 전합니다. 2.18 대구 안전문화재단 사무국이 피해자 단체와 시민활동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강조했고 참석자들은 여전히 아프고 슬픈 기억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 한속에는 구조대원들, 소방대원들 마음 한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음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은 그동안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는데 사무국 개소를 계기로 앞으로 각 피해자 단체가 추진했던 추모 사업을 도맡아 추진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얽힌 탈해와 같은 상처와 갈등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추모 사업을 할 것입니다. 또 재난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안전 관련 공익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음이 이제는 조금 저희들의 안식처를 마련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과 또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칠 2.18 안전문화재단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전문화를 구축할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할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는 말벌 활동도 왕성하고 멧돼지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대구 복무동의 한 도로, 한 남성이 경찰 순찰차에 벌초를 하다 벌에 쏘인 자신의 형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경찰은 7분 만에 8km 정도 떨어진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해 목숨을 살렸습니다. 같은 날 군위군의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55살 김모 씨가 벌에 쏘여 숨졌고 안동에서도 40대 남성이 벌초 중 벌에 쏘여 숨지는 등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폭염으로 벌이 많아져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벌집 제거 119 출동 건수가 올 7월까지 4만 3천여 건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50%나 많았습니다. 벌에 쏘였을 땐 우선 신용카드 같은 것을 이용해 침을 빼고 깨끗한 물로 씻어주면 좋습니다. 헤어스프레이든 화장품 이런 거 진하게 하시면 말벌을 공격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그 벌집 있는 구역에서 벗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멧돼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멧돼지는 월동 준비를 위해 9월에서 11월 이 가을철에 가장 빈번히 도심 인근의 야산이나 논밭 등에 출몰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와 맞닥뜨리면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지 말고 나무나 바위 뒤로 몸을 숨기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산소에 술을 뿌리거나 가지고 간 음식을 남길 경우 후각이 발달한 멧돼지가 묘지를 파헤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난 울릉도의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추석 전까지는 응급복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석으로 막혔던 섬 일주도로가 마침내 바닥을 보이면서 뚫리게 됐습니다. 낙석 피해를 막기 위해 길이 120m 강관으로 건설한 튼튼한 피암 터널도 가두봉이 붕괴되면서 통째로 매몰돼 울릉군 서면과 북면 지역은
8일 동안 고립되다시피 했습니다. 수해가 집중됐던 사동 복개천 범람 현장. 교회 예배실에 가득 찼던 진흙을 치우고 비로소 의자가 다시 놓였습니다. 도동 LH 임대아파트 공사장 아래쪽 도로도 말끔히 정리됐고 학교 운동장도 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토사를 대부분 걷어내자 송 대신 삽을 들었던 해병대원 100여 명은 작업을 끝내고 부대로 복귀합니다. 국민의 군대로서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대신 경상북도 집수리 봉사단은 10여 명이 울릉도에 들어와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에 나섰습니다. 가재도구, 식기, 가전제품들 이런 거를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닦는다든지 고친다든지 이런 거를 분리 작업까지 다 마쳤습니다. 한때 100여 명을 넘었던 수재민도 침수주택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귀가해 현재는 4세대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울릉군은 추석 전까지 응급 복구가 마무리되면 주민 불편도 크게 해소되고 특히 가을 관광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개통되니까 연휴기간 동안 관광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좋은 관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45억 원의 재산 피해와 복구하는 데 171억 원으로 추산되는 큰 피해가 났지만 여름의 폭우, 겨울의 폭설이 일상화된 섬이어서인지 주민들은 서로 도와가며 자연재해에 유독 강한 대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제3 후보지 현장 평가를 사실상 끝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송주군 초전면 송주 골부장과 금수면 염속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을 현장 실사했고 터 가용성이 가장 우수한 곳을 배치 지역으로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 송주 골부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3 후보지 현장 실사 결과를 김천시와 송주군 지역 주민들에게 자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욱, 전현희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상주보를 찾아 낙동강 난개발 문제를 점검하고 내성천의 모래 유실과 영주댐의 부실 공사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내일은 도동서원과 구미보, 함안보 등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수질 측정과 저질토 분석 조사에 나서 4대강 사업 이후 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극심한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무적이게도 대구 경북 중소기업의 수출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경테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미의 한 중소기업. 대기업 하청업체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내수 위주였던 기업의 체질을 수출 위주로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4년 전 첫 수출에 성공한 뒤 3년 만인 지난해 총 매출 152억 원 가운데 수출 100억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고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수출을 좀 더 부가가치 있게 적극적으로 하려면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 가까이 우리나라 수출이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대구 경북 전체 수출은 지난해 대비 17.4% 줄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도 각각 23.4%, 15.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 수출은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수출지원협의회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시장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수만 하는 기업도 수출 시장에 직접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지원 사업들도 여러 가지를 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수출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갈 생각이고. 중소기업이 주력인 지역경제 특성을 감안할 때 각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출을 촉진시키는 노력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추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바로 경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생산량도 크게 줄어든 데다 열매가 찢어지는 열과 피해도 심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진량읍에서 대추 농사를 하는 최덕현 씨는 수확을 2주가량 앞두고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추 열매 표면이 찢어지는 이른바 열과 현상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 새 내린 잦은 비로 열매가 수압을 견디지 못해 생긴 현상입니다. 열과 피해가 생기면 통상적으로 제품 가치는 80%가량 떨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꽃피는 시기에 고온 현상이 이어져 출하량도 예년만 못한데 맺은 열매마저 상품성이 떨어지게 돼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원래 대추도 상품성도 좀 떨어지고 있고 또 정상품이 많이 줄어드는 원인도 있는데 그 정상품마저도 아마 대개 상값에 거래가 될까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심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년 연속 유례없는 대풍에 지난해 생산된 건대추가 저온 창고에 아직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가격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산시와 농협은 상품성이 뛰어난 대추는 한촉 행사와 수출도 추진하고 있지만 열과 피해에는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과가 돼가지고 제품 품질이 떨어지는 대추하고 열과가 되지 않는 우량 대추하고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나머지 대추 가지고 저희들이 그 가격 향상을 갖다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생기는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올해 임금 체불 금액은 818억 원이고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만 15,000여 명이나 돼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체불 금액 508억 원보다 무려 60%나 늘어난 것입니다. 임금 체불 사유는 대부분 경영 악화나 도산 때문인데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가 전체의 70%를 넘어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고용노동부 대구 서부지청은 지난 3월부터 노동자 3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 7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모 섬유제조업체 대표 59살 이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중순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경산의 한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올 들어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리우올림픽에서 전 종목을 석권한 양궁은 국내 대회가 더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예천에서 열린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남녀 모두 리우올림픽 2관왕을 제치고 새로운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무대보다 국내 대회가 더 치열하다는 양궁. 예천에서 열린 남녀 종합 선수권 대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관왕인 정다솜이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며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이렇게 자신감을 많이 회복해서 2017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좋은 성적을. 기보배와 최미선이 불참한 가운데 올림픽 멤버 중 유일하게 참가한 장혜진은 4위에 머물렀습니다. 역시나 이제 좀 연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갈수록 힘이 조금씩 딸려서 조금 아쉬운 실수들이 있었어요. 남자 개인전에서는 대표팀 구본찬이 32강, 이승윤과 김우진이 8강에서 탈락했고 대표 선발 때마다 4위로 고배를 마시던 이우석이 1위를 차지하며 대표 선발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꺼리식으로 못 뽑혔어요. 계속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번에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포함한 남녀 궁사들은 다음 달 7일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또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양궁대회에 참가해 뜨거운 승부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 등 대구 지역 시민단체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5당은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 유린과 시설 비리 의혹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희망원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장애인 등이
강제 노동과 폭행에 시달리고 급식 납품에도 비리가 있다는 진정을 받고 지난달 직권 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녹색당 등 경북 지역 18개 단체로 구성된 경북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준비위원회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경상북도가 약속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경상북도가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과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주제 17개 세부 요구안에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과 대구경북 녹색연합 주식회사 서한은 상호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회적 공익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폐의약품의 안전수거 캠페인을 함께 펼쳐 폐의약품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지역의 환경 문화사업 육성과 발굴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마을운동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코이카 경상북도 새마을리더 해외 봉사단 활동과 관련된 공동협력 확대, 봉사단 파견 지역의 보건, 음식, 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코리아 에이드 프로그램 운영, 해외 NGO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구은행, 농협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와 금융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어르신을 위한 주택연금과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전세자금 등을 안내하고 농협과 대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원자금 보증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7,400여 가구로 전달보다 500여 가구 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조금 줄거나 주춤하고 있는 반면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대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없지만 경북은 300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